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개역술의 도함입니다. 어느덧 경금이 가을철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개역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가을철, 그렇죠? 신달, 유달, 술달, 여기서 태어나신 경금일주들이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내 세상, 내 계절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좀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능력을 발휘하기를 좋아하죠. 또 오늘 가을철 금기는 경찰이나 군인처럼 어떤 연장을 쓴다, 그죠? 무기를 장착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은 또 보다 많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계절이다. 그러니까 쭉정이는 버리고, 그죠?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거둬들이는, 그러니까 감찰 계통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자, 가을철에 태어나는 경금, 이제 신달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달의 경금일간입니다. 일지적인 부분에서 요거 인호술, 그죠? 인호술 신자진, 그죠? 양간 6개 들어가 있는 거는 이미 이제 뭐 말씀 안 드려도 워낙에들 이제 잘 하시니까, 그렇죠? 자, 요렇게 비견격의 얘기죠. 비견격. 바깥에서 비견격이라고 한다 그러면 십견격이 들어가지만 팔견격은 안 들어갑니다. 비견을 격으로 안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육기역술에서는 이 비견격이라고 씁니다. 왜?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에서 비견이 있다는 건 내가 형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겁자가 숨어 있다 그러면 이복 형제가 같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복 형제가 없을 경우 아버지한테 이복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두 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겁재인 경우죠. 비견은 이제 형제들이 많은 거고. 자, 집주인은 경금입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임수를 품고 있고, 무토를 품고 있고. 자, 지장간이 놓고. 절처에는 간목이 올라오죠. 간목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신금이 올라오고. 요 양인도 있는 거죠. 임명롭다. 요것이 이제 기본 패턴입니다. 월지 분석할 때 필요한 부분. 그죠? 일지는 또 일지에 따라서 이런 형식으로 나누면 또 되겠죠. 그러니까 일지는 또 일지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일지에 관살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나 해나 자나 인이나 이렇게 된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일단은 용신을 잡아봤을 때 이 화가 보이질 않죠. 여기서 여기 토가 보이나요? 여기 편인이 용신이네, 그죠? 편인이 용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화가 보이질 않는 거죠. 화가 상신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월지에서의 용신과 상신의 구분, 상신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용신은 거지반 다 있습니다. 4개만 빼고요. 진달, 해달, 무토기토만 용신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용신이 있는데 월지에 상신이 없다, 이런 의미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새로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서 월지에 상신이 없으면 평생 동국정 떠날 날이 없습니다. 동국정을 해야 됩니다. 왜? 상신이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수입 통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에서 타고났다는 얘기, 천성적으로 내가 돈 버는 통로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필요한 때 언제든지 돈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상신이라는 거는 어떤 쓰고 남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신이 있으면, 금일주들은 용신은 전국에 다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 근데 돈이 쌓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벌써 먹고는 사는데 큰 부를 이루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겠죠. 더군다나 형제들 많으니까 이렇게 나눠 먹어야잖아요, 이렇게. 자, 요런 모양새가 상신이 부재죠? 상신이 부재인 상황이고, 이때 일지에 상신이 있으면 그나마, 그죠? 결혼한 후에, 또는 내가 생각이
돈을 벌겠다는 어떤 그 루트를 찾아간다는 거죠. 일지상신인 경우. 이 상신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바깥의 정통명리에서는 희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용신을 정해지면 그걸 도와주는 게 희신입니다. 근데 희신의 개념인데 우리는 용신이 정해지면 상신이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이때 여기 일지에 이제 병화라든가 정화라든가 이제 지장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오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다 있는 거죠. 인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병화만 들어가고. 자, 요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 편인으로 벌어먹어야 될 사주예요. 편인. 그러니까, 상실은 없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 편인이니까, 그리고 돈 버는 문서, 사업자, 자격증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인이라는 것은 공부에 해당되는 건데, 그죠? 반쯤 젖어 있기 때문에, 뭐에서 젖어 있어요? 돈 벌기 위한 의욕으로 반쯤 젖어 있다.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욕심이 반은 차지는 거고, 또 좋은 말을 한다 그러면 반쯤은 돈 벌어서 어쨌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돈에 대한 벌고자 하는 의욕이 막 가지고 있다, 앞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상신이 없는데 우리가 늘 뼈대기 뼈대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계속 요 부분이 그죠? 사주의 틀입니다. 사주의 틀. 사주의 틀이라는 건 어떤 거죠? 이 사주를 분석하고 갈 때 항상 이 도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배운 것과 쓰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배우고 박사 따고 석사 따고 그 다음에 학사 따고 자격증 따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머리에 장착된 지적 자원이라는 거예요. 지식이죠. 물론 그거를 바깥으로 내가 말이나 행동 또는 몸을 움직여서 써먹어야지 그 능력의 진가를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상 자격증 딴 거는 어떤 것이다? 이 자격증 딴 것은 이력서, 간판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식으로 관사를 잡는 쪽으로 가는 거죠. 관사를 잡는 쪽으로. 이게 없으면 이제 제로 가야 되는 거고. 이 식은 그러면 무엇을 착용했느냐. 이 부분이 어떤 우리 사주를 풀어가는 가장 기복적인 직업을 분석해가는, 그죠? 그 사람 적성과 주특기, 그 다음에 학벌, 이런 거를, 풀어가는 기본 골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인, 비식, 재니까 식으로 관사를 잡되 어떤 자격을 요건을 갖추고 움직이느냐죠.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다가 박사를 제출하고 움직인다고 그러면 박사로서 움직이는데 그 능력을 발휘해서 얼마만큼 업무를 처리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근데 박사나 석사가 됐는데 일 처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탄을 받죠.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따져본다면 골격이 식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죠? 이 식신으로 뭘 잡는다? 관이나 살을 봐야지 되는데 관살이 안 보여요. 절초도 안 보이죠? 절초도 안 보이고. 만약 관이나 살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관이든 살이든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경오 그러면 이제 두 개 다 있지만 경인 그러면 살만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살만 있는 거죠. 경술 그러면은 요 관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장간에. 그러니까 이 식신으로 어쨌거나 이렇게 잡아서 이 안에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있을 경우는 이렇게 잡지만 여기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요 식신이 이 편재를 보러 다니갑니다. 이 편재라는 부분 때문에. 이 편재라는 부분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재물을 벌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사업적인 재물인데 능력이 상신이 없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원래 부모한테 받은 게 별로 없죠. 물론 여기에서 연지에서의 어떤 병화나 정화가 있어서 이렇게 받아서 내려온 게 있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지만 일단은 월제 타고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한테 내가 받은 게 없잖아요. 상신이 없으니까. 월지가 상신이 있어야 재물도 받습니다. 이제 그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상신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없어요. 만약 여기 있다면 요렇게 흘러가겠죠. 요렇게 잡으러 들어가지만 이게 여기 현재로서는 여기도 만약에 없다는 가정 하에 요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요 상태만 보자고 그러면 여기 양인이 들어있고 비견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전문 기술적으로 이 편인을 차고 지구적으로 이 사업적인 재물을 벌어 먹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양인이 여기 초등학생이 대학생이잖아요. 얘가 대장이에요. 얘가 대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과 가서 기술직으로 돌아다니면서 편제적 재물, 그러니까 사업은 아니더라도 고정 수입이 아니라 어떤 큰 일을 하나 어떤 일을 맡아 가지고 거기 일원으로서 다니면서 이제 일할 만큼 받든지 어떤 공사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어떤 마무리 짓고 받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전문용어로 일본 말로 야리끼리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놀이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을 종류를 따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행히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상신이 살이나 관이 있을 경우 요 식신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살을 잡는 직업이나 관을 잡는 직업으로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렇게 관계가 돼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 있나를 잡아내는 거죠. 이때의 인성이 편인을 작용하고 있는데 요때의 연운에서 대운에서 어떤 운이 와도 정인이 와도 여기에 정인이 있지 아니하는 한 공부에 취미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기술직으로 이래야 돈 벌어 다니는 사람이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팀을 이루어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팀장을 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 사람을 고가의 임금을 주고 데려다 써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보통 우리끼리 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은 전문 기술자를 불러다가 쓰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운세를 살펴본다면 여기 이제 신달에로 이렇게 태어나죠. 경금이. 그러니까 여기 태어났으니까 요렇게 올라가면 그래도 사오미나 이 화왕절, 목왕절 그렇죠. 화왕절, 목왕절 그래도 화들이 굉장히 목화운에서는 많이 발달을 하죠. 화가 태어나자마자 그래도 정인도 들어왔는데 공부 좀 그렇다 치더라도 화가 나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년과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소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뜻을 이루면서 어떤 경제적 부를 이루긴 합니다. 그래서 잘 살겠죠. 나름대로는. 근데 여기 넘어가고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죠. 관이 상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어떤 갖고 있던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또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여기가 신유술 해저축부터 시작을 해서 요때 굉장히 힘든 걸 겪죠. 왜 여기는 화가 인묘잖아 술에. 유해는 이제 진이니까 수가 또 인묘되고 그 다음에 물론 절처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절처는 말 그대로 절처봉생 다시 말하면 끊어질 곳에 새로운 살길이 열린다 이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왕하게 내려오는 운에서 받는 상신과 이렇게 들어올 때 받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관살이라도 있으면 좀 처음에는 헤매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속에 목표가 생겨갖고 거기를 밀고 가는 또 살 같은 게 있으면 더군다나 막 경찰 군인이라든가 그죠. 이런 쪽으로 가서 내가 얼마든지 뜻을 펼쳐서 이룰 수 있지만 여기로 가면 식상이 그죠 금왕절이잖아요. 비거분이고 여기는 수는 식상절이니까 그렇게 크게 발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50년 지나서 나중에 가서는 여기서 이제 화가 오기 시작하니까 일어나기 시작하죠. 물론 여기는 제왕절이에요. 목왕절입니다.
목화가, 목이 힘을 받아도 화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딜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보다는 훨씬 나은,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야죠. 50대 이전까지는. 그리고 50대부터 풀려가는 인생이 되간다. 근데 그 20, 30대, 40대 고생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이거 얼마나 그 젊은 나이지만 고생해서 넘어가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래도 일찍 좀 피기 시작해서 젊은 나이에 30, 40대, 50대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6개니까 60대까지죠. 할 때까지 좀 이렇게 누리고 살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돈 벌 일이 아니라, 그죠? 누리고 사는 거죠. 열심히 버는 돈 가지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또 놀러도 다니고, 그죠? 그 삶이 훨씬 더 편하겠죠. 여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역행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여기서 상신이 없으니까 이 편제하고 이쪽이 있는데 일지에서 관하고 살, 그죠? 일지 관하고 살고 인성, 그죠? 인성은 여기서 넘어갈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안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달을 마치고요. 이제 유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달은 양인격이죠. 경금이. 유달의 양인격. 근데 밑에 진이 붙었죠. 진이 붙어 있다 보니까 편인이 이제 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달 그러면 요렇게 이제 이것이 양인이죠. 이 격이 양인격이 돼버리면 월지에서 양이 있는 거잖아요. 부모궁에.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형이나 누나나 능력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인이 있다는 경우 월지에서 이북 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왜 신유잖아요. 이 음양이 빗줄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북 형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양인이라는 건 형제가 많은데 그 형제들 중에서 능력 있는 형제가 부모궁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자수성가를 해야 될 팔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죠? 왜? 이 상신이라는 부분을 받아서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데 부모님한테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기반을 닦아서 올라서야 되는 것이 좀 수월한 방법이잖아요. 옛날에는 자수성가라는 말이 좀 컸지만 요즘은 워낙 경제력이, 그죠? 경쟁력이 심해진 상황에서 그게 쉽지가 않다는 이런 얘기죠. 자, 요렇게 신유, 비견급자가 있는 상태에서 을개무가 붙었습니다. 요 을개무는 진이 붙어서 그래요. 진이 밑으로 붙어서. 그래서 을개무라는 것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서 절처는, 진의 절처는 병화골로입니다. 그 다음에 임묘로는, 임수하고 신금이 이제 임묘가 걸리겠죠. 자, 요 관계가 신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양인이고 비견급제들 많이 있는데 신달은 비견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신달에는 비견만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양인이 있었지만 절초로 원래 본 마음 바탕, 이게 본 바탕이잖아요. 이건 추가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본 바탕이 비견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죠? 식신적인 부분이니까 잘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는데 요건 양인하고 비견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양인적인 부분, 지기 싫어한다. 그죠? 어느 때는 저것이 이 절제가 안 되면 분노 조절 장애까지 가요. 그래서 사람이 좀 험한 사람이 돼요. 말도 험하게 하고 행동도 험하게 하고 주먹도 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 정리가 돼서 교육적인 부분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과 전혀 다른 진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런 부분들이 형사 부분들이나, 그죠? 형사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선도위원장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용신은 어차피 편인이 됩니다. 그죠? 왜?
금일주들은 전부 다 토가 용신인데 인묘진 사옴 인묘지 신유술 봄가을은 전부 다 편인이에요. 정인만 어디에 있다? 자와 축, 오와 미에만 정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신금일주들이라 태어났다고 그러면 여기가 신금일주라면 정인 용신 사람이 많겠죠. 근데 경금일주들은 편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편인들이 많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 경금들이. 그래서 금전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금전에 대한 부분 어떤 이해 득실 관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고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신금들은 정인은 들어갔죠. 그러니까 정인이라는 부분 때문에 공부하는 쪽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집중하는 방향이 틀리죠. 정인적인 부분과 편의적인 부분. 그러니까 신금들은 직장에 대한 부분도 애착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꼭 어떤 하청업 내지는 프랜차이즈, 대리점, 영업점 이런 식으로 많이 신경 쓰지만 경금일주들은 내가 스스로 어떤 걸 형성을 해서 물론 편인도 얽매여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서는 뭐가 있다? 요 상신이 살로다가 얘가 용신인데 편인 용신인데 이 살로다가 상신이 그나마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거의 힘의 차이는 50%입니다. 여기 하나의 힘을 가졌다면 여기 0.5의 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쓰지만 여기 내려앉아 있지는 않지만 요 상신이 작용을 한다. 어떻게 작용을 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냥 말똥은 박혀 있지만 그 옆에 굴러오는 공은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선택하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기본에 박히는 돌들이 있는데 얘는 굴러온 돌이에요. 그런데 일간이 기준에 따라서 얘 마음에 따라서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굴러온 돌인데 옆집에 있는데 자꾸 옆에서 시비 걸고 싸우자고 덤비면 그거 상대 안 할 수 있나요? 50%의 힘을 가졌지만 결국은 얘가 상신 역할을 해서 이 인성이 뭐로 간다? 결국은 어디로 가? 살을 잡는 직업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에는 없잖아요. 없는 것과 있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왜? 삶의 목표, 내가 갖고자 하는 것, 올라가고자 하는 것, 그죠? 편관 칠살이죠. 저 살을 잡기 노력이 어마무시하게 발동을 한다는 것이죠. 편인이지만, 다행히 일지에 인성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이 편인보다 정인으로 파고자 들어가는 힘이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저 뼈대기들 한다고 그러면 식을 잡아보자는 거죠. 그럼 이 식이라는 부분이 상관이라는 것을 살을 잡는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달의 경금이 갖고 계신 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상관, 이게 여기는 땀 흘리는 직업보다는 말, 수단, 재주 이런 것이 굉장히 다른 사람을 탁월해요. 이 상관이. 더군다나 금왕절이기 때문에 금생수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상관이 발달을 했죠. 거기에 살을 잡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상관은 뭐죠?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그죠? 상관으로 살을 잡는 직업,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 있어. 근데 내가 대장을 하면 자꾸 이제 밀려나요. 요 양인 때문에. 근데 이거 정제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신달하고 유달하고 차이점은, 그죠? 내가 말 수단으로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그죠? 편인을 장착한 상관으로 살을 잡는 직업으로 간다. 그죠?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작업복이 연장 들은 일, 그거 돈도 잘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월급쟁이에요. 사람들 걸려서. 그러면 최고 좋은 직업이 뭐죠? 우리가 따졌을 때 좀 높게 보자면 변호사, 월급쟁이죠. 검사, 그죠? 그 다음에 강사, 이런 계통이 다 들어가죠. 단지 요 편인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의 일지에 기토라는 어떤 그 정인이 있을 때에 나중에 이 상관이 착용을 하죠.
그러니까 무토가 작용을 해버리니까 무토는 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공부는 파고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죠. 반드시 일지에 정인을 착용했을 때에, 정인을 착용했을 때에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거를 꼭 이뤄야만 내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자존심이죠. 자만이 아니고 자존심, 그죠? 여기를 올라갈 수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거 갖고는 좀 가기 어려우니까, 좀 레벨이 좀 낮은 직업 쪽으로 가죠. 관리직, 서비스직,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겠죠. 또는 이제 뭐 강사,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교수는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요거 때문에. 운세를 본다고 그러면 어차피 금일주들은 화가상신이에요. 자, 유달에 태어났어요. 자, 유달에 태어났으면 순행을 하냐 역행을 하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도 역행을 해야 요때에 좀 고생을 좀 초년에 고생을 좀 하더라도, 그죠? 초년에 고생을 하더라도 여기로 가서 사오미 이렇게 해서 거의 인생을 좀 화로, 그죠? 화가 목이니까 이 상신운이 다 포함되어 있죠. 목화운이니까. 여기는 금수운이니까 좀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얼마 안 가서 나중에 가서 좀 일어나죠. 한 40도 넘으기 시작하면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러죠. 요즘은 그래도요. 고생을 왜 사서 하냐고. 맞는 말이죠. 옛날에 그래서 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상신도 있고 절처도 있고 또 연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착용할 때 얘를 착용해야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요 상관 때문에. 정제니까 그렇죠? 월급 생활도 가능하다. 근데 사업적인 재물은 좀 어렵죠? 이 살을 갖고 있으면요. 사업하기 힘들어요. 살 자체가 돈 잡으면 귀신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명예도 되고 내 높은 의지, 뜻도 되지만 목표도 되기도 하고 저 살이 있어야만 예리함과 예민함이 주어지고 카리스마가 주어지지만 저게 또 살이 없으면 또 정감만 있으면 또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지만 어쨌거나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만들어서도 내가 알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가 잘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몇 배를 더 해야지 됩니다. 요 정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운세를 따져보면 요 운세 풀어가는 건 차후에 어떤 실전 사주 풀어가면서 좀 더 보강을 할 겁니다. 지금은 어떤 직업적인 관념, 적성의 부분은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술달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술달의 경금. 이 술달이라는 거 가을철이죠. 그러니까 토왕절 얘기죠. 토왕절이다 보니까 금왕절하고는 용신을 같이 쓰긴 하겠지만, 화가 술달의 병화인묘잖아요. 을목도 인묘기도 하고 무토 인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 술달의 경금일간들입니다. 성격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모나요. 어떻게 보면 칼칼하다고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좀 그런 쪽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화를 좀 잘 내는 스타일. 자, 술달입니다. 이렇게 하면 편인격이에요. 자, 편인격부터가 벌써 심상치 않잖아요. 그죠? 경금이 신달에는 비견격, 유달은 양인격, 여기는 편인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지 격기는,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평생 격이 정해지는 규격을 격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늘 베이스판이 깔려 있어요. 편인격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편인적인 부분이니까 좀 나쁜 말로 하면 의심이 좀 많고요. 또 머리를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머리 잘 말기 때문에 지혜가 남다르다고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읽혀질 정도의
머리가 돌아간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사회 살아가는 데서는 어쨌거나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 이 부분이 늘 앞서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신정무가 붙었습니다. 신정무가 붙어서 절처는 임수가 올라왔죠. 그 다음에 병을무가 이제 임묘가 됐고요. 자, 용신은 무토 편인이죠. 경밀주들은 인묘진달, 신유술달, 그다음 해달, 사달은 전부 다 편인이 용신이 됐습니다. 근데 상신은 여기가 여기 용신이 됐는데 정화가 상신이 됐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양간들은 중학생이라고 하고 음간들은 초등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용신은 초등학생인데 상신은 대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여대생이죠. 남자도 아니고. 여대생이면 여대생은 막 빨빨에 돌아다니면 활동적일까요?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더 빨빨로 돌아다닐까요? 그렇죠. 무게감은 대학생이 있지만 활동적인 건 초등학생이 더 활동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상신이 음간이기 때문에 약하다 이렇게 움직이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대생이니까 움직이는 게 약할 거 아니에요. 살살 무게감이 있는데 확 와서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지만 초등생들은 어떤 스타일이죠? 아, 친구야 뭐 어쩌다 그럼 막 묻혀가지고 다니고 뭐 하자 하면서 활동적인데 여대생들은 그래도 숙녀들이잖아요. 잰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쟤갖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만큼 성장했으니까요. 그래서 잘 안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양인도 있고 여기 식신도 있고 여기죠. 여기 정관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정관이라면 이 살이 여기 임묘되어 있는 거죠. 살은 이렇게. 근데 일제에 살이 없다 하면 참 문제가 좀 있죠. 일제에 살이 있는 것이 좋겠죠. 정관밖에 없으니까. 살이 있어야만 초등학생의 상신도 되지만 그 살이 있어야만이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칼칼하다. 칼칼하다는 얘기는 끈끈한 정확하고 똑부러지고 자존심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옳다 그르다를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이런 거 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리함도 있어야 되고 감지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이때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병화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장간입니다. 쓰지만 여기에서는 딱 보면 뭐가 없죠. 식신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 식신만 있어요. 그래서 이 식신을 사용해야 됩니다. 식신을. 이 식신이 정관을 잡아요. 그러니까 식신연관이죠. 식신으로 정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이 정관을 잡는다는 무슨 얘기였죠? 식신이 정관. 사장님이나 내 윗사람 법적인 거를 내가 식신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식신으로 내 고집으로 관을 조정하려고 한다. 이게 식신정관이거든요. 상관, 견관은 이제 또 관을 이제 막 치는 거지만, 그죠? 식신경관이죠. 그러니까, 내가 좀 모든 걸 컨트롤해 나가면서 이끌어 나가려고 한, 요거 사장님 쪽이나 회사 쪽에 좀 약간 좀 더디다 그러면 훌륭하지만, 나보다 더 뛰어나다 하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되죠. 싸움이 나고, 서로 밀당이 되면서, 이제 회사에 있지를 못하는 관계가 돼버리죠. 자, 정관, 어쨌거나 상신 정관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 편인을 착용한 식신으로, 그죠? 편인 식신으로 관을 잡는 직업.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는, 그죠? 회사 가서 평범한 일, 그죠? 힘들지 아니하는 일. 뭘, 회사인데 힘 안 드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막 연장 들고, 막 장비 몰고, 건물 타고, 짐 무거운 날르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니죠. 어느 정도 그래도 편안한 직업,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직업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식신으로 전문 기술로 그죠? 여기 양인이죠. 요 양인이 있는 바람에 내가 이 사람의 회사의 소속이에요. 요거 대장이고 난 팀원이고 그죠? 사람들과 어울려서 전문 기술로 편인을 착용한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로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 그죠? 양인이 사람들이고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살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이 식신으로 가다 이 식신이 살 잡는 직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평범한 직장, 그렇게 특별히 힘들지도 않거니와 많이 안 드는 회사 다니지만 차후에는 이 살 잡는 직업으로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도 자신심을 세울 수 있는 거, 나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어떤 좀 어깨 좀 약간 으쓱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직장을 갈 수 있다. 이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정인이 같이 따라와야 돼요. 편인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저 정인이 일지 없고 편인만 갖고 있다고 그러면 무엇인가 부족하죠. 학벌이나 간판 내세워야 될 자격증 경력인 게 좀 부족해서 가긴 가는데 그래도 나중에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세를 따져 본다 그러면 앞자가 비슷하죠. 화가 왕절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래도 좀 여기 이제 구간이 좀 짧죠. 그죠? 여기 20년 하나 둘 셋 한 30년 쭉 지나가면 40대 이전부터 이제 좀 피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도 한 20대인 거 여기 가야 한 30대 정로가 좀 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술단의 경금이 일로 가든 내 목표만 잘 세운다 그러면 굉장히 기회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기회는 많이 주어진다. 왜? 화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상신이 들어와야 돈이 먹고 쓰고 남게 쌓일 수가 있으니까 드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기타 또 중요한 부분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은 또 남겨주시면 전화를 하시거나, 그죠?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을철 경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6기억술 정말 사랑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또 참신한 내용으로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겨울 경금입니다. 감사합니다.